자, 오늘은 그 자원이요. 지난번에 그 자연관광단 그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 다 끝냈었죠. 기억 안 나세요? 지난번에 아마 23쪽까지 하고 끝났을 거예요. 프린트물 교재로. 이거 없으셔요? 이거 없으신 분? 기회 가서 받아오세요. 그냥 30분에 초치기로 오신 분들 많아. 5분만 일찍 와도 돼, 그렇게만. 5분만. 제가 있는 그 재생하고는 7시 50분까지 학원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늦게 들어오면 벌점을 받아요. 그 벌점에 쌓이면 잘리거든요. 한 7시 한 48분, 7분쯤 되면 학원 근처에 저는 이제 천천히 걸어가는데 몇십 명이 뛰어가요. 가방 짊어지고 막 뛰어가요. 막. 차가 갑자기 팍 와가지고 그냥 딱 서요. 아빠가 내려주고 가는 거죠.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어요. 더우시죠? 막 오시느라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프린트물로 23쪽까지 끝냈었어요. 그래서 맞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뒤에 있는 문제 좀 풀어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본교재에서 좀 안 한 것들이 좀 제가 프린트해서 안 만들고 요걸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본교재 잠깐만 꺼내 보실래요? 몇 쪽을 펴시냐면 66쪽을 펴십니다. 66쪽. 66페이지요. 6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아래 6번에 도서 관광 자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드린 프린트물에 없어서 이게 양이 그냥 너무 많고 그래서 요약하기가 좀 애매해서 여기 있는 걸로 대신 하려고 따로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게 되면 가로 1번에 우리나라 도서 지형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도서는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섬입니다. 섬인데 그냥 또 하나의 동떨어진 단독의 섬도 있지만 여러 개의 섬이 몰려 있거든요. 여러 개의 섬이 모여 있는 그것도 도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우리가 도서 관광 자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 잠깐만 볼게요. 책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첫째 국토의 3면이 바다로 쏘여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섬은 약 3,300여 개의 섬으로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섬이 가장 많은 행정구역이 어디냐 그러면 전라남도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전라남도에 우리나라의 전체 섬이 약 20%가 모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국립공원 중에 그 다도해상 국립공원을 배웠었죠. 그 다도해상 국립공원을 보게 되면 신안이라고 하는 신안군이 중심이 되어서 무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신안만 하더라도 전라남도 신안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라남도에 전체 20%의 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섬의 크기만으로 보시게 되면 거기 두 번째 볼까요? 도서의 크기는 부속 도서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 이때 부속 도서란 큰 섬의 본섬이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자잘한 섬들이 있어요. 그걸 합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속 도서까지 합쳐 보게 되면 제주도, 진도, 강화도, 거제도, 남해도 등의 순서이지만 그 다음에 보실래요? 섬 하나
본섬의 크기 자체만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은요, 철자, 제주도, 그 다음에 거제도, 진도 요 세 개의 섬이 본섬 중에서 가장 큰 세 개의 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보시게 되면 성인에 따라고 되어 있죠. 이때 성인이란 바로 섬이 형성된 요인에 따라서 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거기 섬이 형성 요인에 의해서 섬이 형성된 형성 요인에 의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가 있습니다. 이 육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각 변동과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 의해서 원래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떨어져 나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육도는 육지하고 가까워야 멀어요.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죠. 그래서 육지와 인접한 지역에 있는 섬들을 우리 뭐라 그런다? 육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들은 바로 육지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연육교라고 하는 연육교의 의미가 뭐겠어요? 육지와 연결시킨 다리라는 뜻이 될 거죠. 그래서 그 연육교를 이용해서 바로 육지와 연결된 섬을 뭐라 부른다? 육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뭐 대교들이 굉장히 많죠. 남해대교를 비롯해서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육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육도는 해수면의 상승, 그 다음에 육지의 침식, 그리고 인공 고착 등으로 형성된 대부분의 섬으로서 육지와 연결성이 높고 인접하여 강화대교, 남해대교, 거제대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연육교의 건설로 육지와 연결된 게 바로 무슨 섬? 육도입니다. 육도. 그래서 육도의 의미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뭐다? 육도입니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지대가 낮은 지역이 뭐예요? 바로 물에 잠기면서 이제 육지가 떨어진 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육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는 육지하고 완전히 멀리 떨어져서 독립적인 섬이에요. 예를 들면 화산섬. 그죠? 화산섬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양도가 됩니다. 일부는 산호 아시죠? 산호에 의해서 형성된 섬들이 있어요. 좀 크기는 좀 작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무슨 섬이에요? 양도는 화산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의 종류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개념만 필요한 겁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셔버리게 되면 거기 넷째 양도란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넷째 양도는 화산활동이나 산호초의 성장 등으로 형성된 바로 화산도, 즉 화산섬, 산호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양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제주도와 그 제주도 주변에 있는 마라도 등 여러 개의 섬들이 바로 뭐에 들어간다? 양도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를 보시게 되면 육지와 인접한 섬이 육계사,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바다에 바로 조류의 활동, 연안류 활동에 의해서 이제 바닷가 주변에 뭐가요? 모래 기둥이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래 기둥이 바로 뭐예요? 사주였잖아요. 그 사주가 육지와 연결되면서 형성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계사주의 발달로 육계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산 일출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바로 육계사주가 바로 섬과 육지를 연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걸 우리 뭐라 부른다? 육계도라 불렀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섯째 보시게 되면 조소간만의 영향. 그때 조소간만이 무슨 뜻이에요? 조수간만의 차이라고도 부르죠. 밀물과 썰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의 영향으로 하루에 두 번씩 바닷길이 열리는 현상을 우리 뭐라 부른다? 개해 현상이라 부릅니다. 바닷길이 열리는 거.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가장 유명한 것도 바로 진도의 바닷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도는 하루에 2번씩 열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개해 현상의 개념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몇 개의 우리나라 중요한 섬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먼저 1번에 6도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진도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진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진돗개예요. 그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돗개 말고도 진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천연기념물인 바로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돗개 나와 있죠? 몇 초자? 천연기념물이고 진돗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중요무형문화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용어가 바뀌어서 여러분들 지금은 국가무형문화재입니다. 용어가 중요무형문화재인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도의 대표적인 국가무형문화재가 두 개입니다. 미철자. 첫 번째는 강강술래. 두 번째는요, 진도 씻김구. 일종의 우리나라의 전통 무속의식 있죠? 요거는 나중에 사회관광자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바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진도의 개해 현상이 열리는 발생하는 그 진도의 바닷길 있죠? 미철자. 그 진도 바닷길은 명승9호로 현재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남도 석성. 남도 석성이 뭘까요? 했었는데요. 남도 석성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들면서 싸운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바로 진도와 제주도에는 삼별초가 싸웠던 삼별초의 항쟁 유적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진도에 있는 건 남도 석성입니다. 그거는 삼별초라는 바로 군대와 관련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내려가서 이제 진도에 삼보가 있습니다. 삼보. 삼보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진도의 삼보 세 가지. 미철자, 진돗개, 구기자, 돌미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미역국을 먹었는데 돌미역으로 먹었어요. 우리 마나님이 얼마나 잘 끓이셨는지 씹혀도 씹어도 이게 잘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입안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야, 이거 미역국 마냥 그거 돌미역이야. 그래서 돌미역? 그럼 진도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래. 그럼 맞아, 진도에서 만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질겨? 그랬더니 자기가 먹어보더니 뭐 질기네 이러더니 푹 삶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주는데 그나마 놔줬더라고요. 좋은 건 알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아이고, 저희 집사람이 그 미역국이 아주 신봉자예요. 그렇게 좋아해요, 미역국. 그 첫째가 저희 애들이 집사람이 워낙 잘 먹어가지고 입덧도 안 했거든요. 딸 둘이 전부 다 4.34로 나왔어요. 둘 다? 난 입덧도 안 하고요. 그냥 먹더라고요. 겨울에 그 20년 전에 겨울에 그때는 수박도 없던 시대에 수박을 찾아오라고 하질 않나. 밤 11시에 갑자기 뭐 아구찜을 먹고 싶다고 하지 않나. 그때 협박하는 거 있잖아요. 안 사오면 애가 이상한 애가 나오는 거 알지? 뭐 어떻게 해서 사다 줘야죠. 와, 그렇게 먹어대더니 첫 번째 큰 애가 나왔는데 아휴, 딸이 나오래서 좋다고 가도 봤어요. 그런데 밤새 13명의 아이 중에 11명이 아들이고 딸이 둘이 태어났었어요. 새벽 5시에 태어났는데요. 나는 그때마다 벌써 남천생이 있었던 거죠. 이야, 우리 딸 귀한 딸이다. 좋다고 보러 갔어요. 갔는데 우리 딸만 이따만한 거예요. 이만한데 딱 본 순간에 이게 내 딸 맞나?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우리 딸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야, 이게 도대체 내 딸이 맞나?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구나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빠지고 이러고 나니까 정말 이뻐지긴 했지만 그렇게 큰 딸이 나온 줄 몰랐었죠. 제왕절개 수술했죠, 당연히. 그래서
그래서 저희 집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산후조리를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냥 미역국 끓여주실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미역국만 찾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한 달을 넘도록 계속 미역국만 끓여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하는 말, 넌 질리지도 않냐.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근데 지가 지금 미역국 끓여보면 내가 미역국 좀 왜 그 맛이 안 날까. 어떡하라고 돌아가셨는데. 참. 그다음에 둘째까지 다 떠나는 사람을 쫓아놨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앵길 지수가 정말 높습니다. 그 남들이 좋아한다는 그 베스킨라빈스 써리원 있잖아요. 그 마지막 30일 큰 게 오잖아요. 없다 되잖아요. 그걸 갖고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없어져요. 그 자리에서. 남들은 다음 날도 먹는 데라는데 우리는 없어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그녀들 때문이에요. 제가 그냥 숟가락만 들고 있는 거죠. 자, 모액에다가 돌미역이었군요. 그래서 진도의 삼부가 그렇게 되고요. 그 옆에 삼락 동그라미. 삼락은 진도미녀, 서화, 그 다음에 홍주. 이 홍주는 바로 일종의 술맛이 비슷하게 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해도는요, 그냥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남해대교로서 유명하죠. 그죠? 나머지 그냥 남해도 크게 안 보겠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면 남해라는 도시는, 도시가 아닌데 그 지역은 뭘 유명하니까 남해 그러면? 독일인 마을들이 있잖아요. 독일인 마을. 그죠? 요즘엔 박원순이 거기서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탤런트 거기서 카페 차려놓고 하고서 하는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제도 보겠습니다. 거제도. 자, 거제도는 한려에서 국립공원 내에 있으며 우리가 배웠던 몇 가지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뿐입니다. 거제도는. 그죠? 자, 그래서 경상남도 거제시의 주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본섬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주도 다음은 크기만 해도 두 번째 크기의 섬이 바로 거제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제도는 여러분도 우리 배웠었던 명승 2호가 있었어요. 명승 2호가 뭐예요? 해금강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다섯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가운데 해금강 지구란 말 나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 해금강의 명승 2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거제도에는 대표적인 해수욕장 중에 그 옆에 보시게 되면 구조라 해수욕장이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밑줄자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하나 역사 유적지로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그 거제 포로수용소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시죠? 바로 6.25 전쟁 때 6.25 전쟁 중에 우리 남한에 잡힌 북한군 포로들을 수용했던 곳이 바로 거제 포로 수용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하나 역사 유적지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옥포전도의 그 옆에 보시면 외도 해상공원 나와 있죠. 외도 동그라미. 그 외도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거는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개인의 섬이에요. 그래서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강화도 가겠습니다. 강화도는요, 여러분들 별표 3개 하시고요. 이 강화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국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역사와 관련된 유적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강화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강화도에 람사르 습지가 있습니까? 그래요. 메아마루 군락지가 있잖아요. 논습지 기억 안 나요? 그게 거기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여섯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역사적으로란 말 나와 있죠. 그죠? 거기 역사적으로란 말 하다가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강화도와 관련된 첫 번째 역사는요, 철자 병자호란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호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인조가. 근데 거기 제때 못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강화도가 병자호란하고 관련은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병자호란도 되지만 정묘호란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수정할 게 있다면 강화도와 관련된 내용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정묘호란이 일어나잖아요.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둘 다 일어난 게 인조 때예요. 근데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여기로 도망간 거 맞아요. 근데 병자호란 때는 도망가려고 또 했는데 못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디로요?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겁니다. 길이 막히는 바람에. 그래서 병자호란도 일부 연관성은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정묘호란도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때는 진짜로 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 병자호란 앞에 정묘호란을 하나 더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뭡니까? 신미양요와 병인양요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신미양요, 병인양요인데 그게 순서적으로 한다면 제가 이제 역사다 보니까 원래는 병인양요가 먼저 일어난 겁니다. 병인양요 그리고 신미양요예요. 그래서 병인양요는 누가 쳐들어온 거고요?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고 신미양요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겁니다. 당시에 강화도는 육도잖아요, 지금. 그죠? 그 얘기 바로 육지에 가깝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강화도가 당시에는 서울 한양으로 들어온 중요한 길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강화도가 뚫리면 한양은 바로 직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는 어디로요? 강화도로 들어오는 게 기본적인 코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쳐들어온 사건이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강화도로 온 거고요. 알다시피 프랑스는 병인양요 때 우리나라에 와서 두 번에 걸친 싸움을 하고 결국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프랑스가 여기서 뭐예요? 외규장각의 문화재를 약탈한 거예요. 외규장각의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그럼 여기 외규장각이 있는 장소가 어디란 이야기예요? 강화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져가서 빼앗겼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뭐예요? 조선왕실 의궤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국사 시간에 얘기했었을 거예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프랑스에 있지만 오늘 이따 할 겁니다만 이게 프랑스에 있지만 프랑스가 이걸 이때 가져간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가져간 건 조선왕실 의궤이다. 그래서 지금 5년 단위로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현재 돌아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의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강화도에 여러 개의 군사 요지가 있습니다. 뭐 초지진, 광성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신미양요와 관련된 우리나라 장군이 하나 있어요. 어제현 장군이 있어요. 그 어제현 장군이 이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전투가 있었던 장소가 광성보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병인양요, 신미양요는 이 두 개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역사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근현대사 부분 특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시는 분들? 그죠? 그때는 뭐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지 아셔요? 국사 문제집만 갖고 오시면 돼요. 국사 문제집, 본교재 필요 없어요. 본교재로 진도 못 나가요, 그걸로.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6일 날은 일제시대 이전까지 정리할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그 흥선 대원군부터 우리가 한일합병 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이번 주 토요일 날 요약 정리할 겁니다. 핵심 정리를. 다음 주에는 일제 강점기만 할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은 2시 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국사 문제집만 갖고 오십니다. 그때 본교재 갖고 와봐야 그건 보지도 않을 거예요. 문제집만 갖고 오시면 되고요. 대신에 현대사는 아예 정리 안 합니다.
시험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것도 설명 또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와 있는 무슨 조약? 철자 강화도 조약. 그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누구하고 체결한 조약입니까?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에게 우리나라 항구를 처음으로 열어준 게 어느 나라? 일본이 하필이면.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장소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에 뭐 있어요? 강화 고인돌 유적지. 세계 문화유산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강화도에 가면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 만이산에 무슨 단? 동그라미 참성단.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세요. 참성단. 이 만이산의 참성단은 바로 조선시대 자, 도교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는 제천 행사가 있다고 우리 삼국시대 고대 문화 때 제가 도교 총정리 해드렸었어요. 총정리 할 때 도교에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걸 뭐라 불렀어요? 초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초제. 그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만이산에서 초제가 이루어지던 장소가 바로 참성단이에요. 초제가 뭐라고요? 도교라는 종교에서 하늘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행사를 뭐라 부른다고요? 초제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초제가 강화도 만이산 초제라고. 그 만이산 초제가 이루어지던 제단을 우리 뭐라 부른다? 참성단이라 부르고요. 이 참성단은 단군과 관련되어 있어요. 전설입니다. 전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이산 초제는 당시 우리 민족에게 뭔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게 만이산 초제이고요. 그 제단은 참성단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참성단은 아예 단독의 문제로 나오기도 했어요. 우리 자원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정족산의 삼낭성에도 무슨 산성이 있습니까? 정족산성 밑줄자. 이 정족산성은 말 그대로 정족산성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 병인양요의 싸움이 일어났던 장소 중에 하나가 정족산성이고요. 그 정족산성에서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바로 그 옆에 있는 밑줄자 정족산 사고에다 밑줄. 그 정족산 사고가 뭔데요? 조선왕조 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근데 임진왜란 때 조선왕조 실록이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고 하나만 남아요. 전주에 있는 사고만 하나만 남아요. 그걸 가지고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광해군 때 사고를 5개를 늘려서 5대 사고를 만들 때 바로 하나의 산이 정족산이에요. 그 외에는 오대산, 태백산 등 산속에 다 갖다 놔놨거든요. 그래서 이 정족산의 사고는 바로 조선왕조 실록이 보관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전등사, 동그라미, 강화도에 있는 대표적인 절이 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강화도 본섬에 있는 게 전등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강화도 옆에 붙어 있는 섬이 하나 이제는 연결됐다고 하던데요. 바로 성모도입니다. 성모도에는 무슨 사? 동그라미 보문사가 있습니다. 보문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화도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가 어디로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강화도에는 고려와 관련된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기 나와 있는 밑줄자 광화, 읍성과 고려 궁토에다 밑줄자 요거는 바로 고려시대 누구의 침략을 계기로요? 몽골의 침략을 계기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강화, 읍성과 그리고 고려 궁토가 현재 남아져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오진칠보란 말 나와 있죠? 그건 밑에 있는 파란색이는 오진칠보를 좀 더 설명드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쭉 오시다 보면 그 오진칠보라고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때 진과 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강화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군사 기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진과 보가 있는데 이 진과 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포가 설치된 군사기지를 우리가 진 또는 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화도에 무슨 진? 유명한 초지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는 아까 얘기했던 무슨 부? 방송부 같은. 그래서 바로 대포가 설치된 군사기지를 뭐라 부른다? 진 또는 보라 부르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강화된 진이 5개의 진이 있었고 보는 7개의 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기억하는 건 초지진하고 광성보만 기억하십시오. 그건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오진, 칠보 위에 보시게 되면 강화도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까?